어느 부부가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부는 부부싸움이 아주 잦습니다. 심심하면 싸웁니다. 분명히 서로 사랑하는 감정도 있는 것 같고 아이들한테도 잘하는데 아무튼 서로 잘 싸웁니다. 고통받던 이 부부가 어느 날 유명한 상담사를 찾아갑니다. 사실 부부간의 잦은 다툼은 원인을 제대로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 두 사람의 성격에서부터 또 인연이나 운명까지 논해봐야 하는데 인연하고 운명은 사람이 쉽게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이었고 이 훌륭한 상담사는 아내와 남편에게 말합니다. 이런 점들은 당신이 참 잘못했다. 당장 고쳐라. 또 일상에서 서로 참고 노력하고 또 배려하라. 등등등. 아주 예리하게 잘못된 점들을 지적을 하고 고치기를 요구할 겁니다. 자, 이것이 우리가 살면서 생기는 일상의 문제점들을 해결하는 방식 중의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순간에 두 사람이 눈물을 펑펑 흘릴 만큼의 감동적인 설교를 하고 또 이 부부가 뼛속 깊이 반성을 하고 다시는 안 그러겠다는 맹세를 한다고 한들 지금까지 반목하고 또 서로에게 상처를 주던 언행이 단박에 없어지기는 실로 어렵습니다. 어렵다기보다는 아마 불가능할 겁니다. 그렇다면 풍수의 해결 방법은 뭘까요? 뭐가 있겠습니까? 여기는 두 사람이 사는 아파트입니다. 또 이 방이 안방입니다. 풍수는 이 부부가 사는 집이나 방의 환경을 바꾸고 개선하기를 요구합니다. 어떻게 보면 전혀 엉뚱한 일을 하는 겁니다. 이 아파트나 이 방의 환경은 문제의 본질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몇 가지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런데 요즘 어떤 분들은 유독 방위만을 강조해가지고 이 침대가 어느 특정 방위로만 침대에다가 어느 특정 방위로만 가야 된다고 고집을 부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방을 편하고 쾌적하게 만드는 것을 한마디로 짜임새가 있다, 조화롭다라고 합니다. 이것은 방의 생김새와 관계 있는 것이지 이런 방해하고 상관 있는 일들이 아닙니다. 풍수는 보이고 실체가 있는 것하고 또 보이지는 않지만 존재하는 것들을 총동원해서 사람 주변의 환경을 사람에게 유익한 방법으로 만들어내고 또 배치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수단이라고 하더라도 이런 요소들이 큰 틀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짜임새의 영역을 벗어나면 안 됩니다. 이런 모든 지식과 수단들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아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예리한 직관력하고 상상력이 있어야만이 풍수를 제대로 논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풍수적인 상상력에 대해서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청계천 옛날 사진입니다. 아주 옛날 같은데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서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물이 깨끗하니까 빨래를 했겠죠. 이 사진은 판자촌들이 이렇게 절비한 걸 보니까 6.25 이후 같습니다.
이 많은 집들에서 생활하수를 청계천으로 바로 버리니까 물이 좀 많이 더러웠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더러운 물이 흘러가지고 막 냄새도 나고 그러니까 개천 위를 이렇게 포장하고 복개 공사를 해버렸습니다. 이렇게 복개 공사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시내에서 마장동까지 가는 신호 없이 가는 3일 고가도로를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는 자가용이 별로 없었던 때라서 저도 택시를 타고 이 길을 좀 많이 다녔던 기억이 납니다. 이 청계천은 서울 중심부에서 동남쪽으로 흘러내려갑니다. 재미있는 상상을 하자면은 이 청계천은 기의 유출구 역할을 합니다. 큰 기운이 강화문 대로를 통해 가지고 이렇게 효자동길로 해서 청와대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 기운이 청계천을 통해서 빠져나간다고 보면 됩니다. 그러니까 유입과 유출이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고 보면 됩니다. 가장 일반적인 상식으로 기의 유입과 유출은, 그러니까 기의 순환과 소통은 어둡고 지저분한 통로로는 잘 되지가 않습니다. 이 청계천 길이 여기 보시면은 지면 아래에다가 또 지붕이 덮이고 또 생활하수를 정화도 되지 않은 채 막 이렇게 버리니까 얼마나 더러웠겠습니까? 사람이 더럽고 또 어둡다고 느끼면은 그 대상물로는 기가 잘 소통되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사람 주변의 모든 환경들을 유기적인 생명체로 본다면은 특히 큰 길을 운반하고 공급하는 강은 깨끗하고 생기가 있어야 합니다. 물이 고여서 썩거나 잘 흐르지 않게 되면은 강은 스스로도 자정 노력을 하지만은 또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어 달라는 메시지를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행의 수는 지혜와 재물, 신장하고 비뇨생식기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남자아이를 상징합니다. 청계천 복개 이후에 역대 대통령 친인척들이 많은 비리를 저질렀지만은 특히 김영삼, 김대중의 아들들이 연이어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은 서울의 배뇨기관인 청계천이 보내는 경고일 수도 있습니다. 날 좀 깨끗하게 만들어주고 햇볕 좀 보게 해달라. 이런 메시지를 핵심 인사에게 보낸 겁니다. 풍수에서 흐르는 물은 수입을 정대시키고 전반적인 재정 상태를 좋게 만듭니다. 특히 물이 깨끗하면 주변 사람의 건강도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나 청계천은 규모가 한강만큼 크지도 않고 또 주변 건물들은 높고 인접해 있는데 이것은 마치 입으로 들어온 물하고 음식물을 소화 흡수도 되기 전에 순식간에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는 긴 관과 같은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청계천은 유량도 작고 물살도 좀 빠른 편입니다. 청계천 바로 옆에 높은 건물을 자꾸 세우고 또 물살이 빠르게 흐르면은 서울의 좋은 정책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고 사람들이 번 돈도 쉽게 빠져나가버리는 향락적인 도시가 될 수도 있습니다. 청계천은 시민들에게 생기와 여유를 주지만은 그래도 현재의 청계천은 석굴암이나 로마의 콜로세움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일정 기간마다 적절히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관리를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원형 보존의 의미는 별로 없는 겁니다. 이렇게 청계천 복구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지금 세계 곳곳에서 점점 잦아지는 이런 기상이변이 자연의 경고라는 걸 아는 것입니다. 자연은 사람하고는 다릅니다. 자연은 우리 인간의 논리로 착하거나 악하거나
어리거나 늙거나 부자나 가난한 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연의 보복은 가차없고 순식간에 일어나서 수많은 사람을 일시에 해칠 수가 있습니다. 산사태가 나거나 또 쓰나미가 이렇게 확 해변으로 몰아치면은 그런 자연현상들이 착한 사람이나 나쁜 사람을 가리겠습니까? 자연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런 경고 메시지를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안다고 막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에게 닥치는 일종의 숙명이라고 보면 됩니다. 겪어봐야 비로소 느끼고 또 반성하고, 그렇지만은 또 시간이 지나가면은 망각하고 또다시 저지르고, 인간은 이러면서 발전하고 살아가게 돼 있습니다.